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어제 창원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는데요. 20분 만에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상가 건물에 있던 100여 명 가운데 90여 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요?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층 상가 건물 전체가 검은 연기에 휩싸인 건 오후 4시 반쯤. 소방당국은 4시 31분 신고를 받고 출동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인 4시 51분. 이때까지도 건물 안에 있던 이용객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옷을 입고 또 나가려니까 탕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라야.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심각한지 모르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상가에 있는 목욕탕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화재 시 대피 요령 등 업주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수 조항이 아닙니다. 대피로를 찾지 못한 일부 상가 이용객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피난을 안내하는 자체 방송시설도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화재가 난 상가 건물은 자체 방송시설이 없어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은 대피 방송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방송시설을 활용해서 대피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3층 건물에 20분 동안의 화재에도 9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등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대신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신청자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아직 도의회에 상정 중인데다 사업을 집행할 시군에선 예산 편성도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읍면동 가운데 서민자녀 교육지원 수혜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창원 내서읍. 첫날이라 접수 창구는 한산하지만 상담하는 주민들은 덜어 있습니다. 복잡하네. 이건 세무서가 자영업자 아니고 임대계약서 이런 거 일하고 해당 안 되고 연금도 안 되고. 하지만 정작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아직 도의회에 상정 중입니다. 또 경상남도는 지원 대상의 수혜 범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내부 검토 중인 거고 실제로 그 부분에 결과가 안 나간 거잖아요. 결과가 안 나가는 데 중에서 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그 부담은 경남도가 안는 거죠.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조례 제정은 고사하고 예산 편성도 안 된 시군이 수두룩합니다. 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일정 비율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는 관련된 조례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에다가 절차적 문제점까지 더해지면서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창원 의창구 동읍에서 80살 김모 씨가 경운기 운전대와 나무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경운기 수리를 위해 김 씨가 경운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나무를 미쳐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동네 마트에서 삼겹살 등 식재료를 훔친 혐의로 6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김해 한 동네 마트에서 삼겹살 등 식재료 3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난침병을 앓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떨어져 식재료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당선인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함양경찰서는 함양 모 축협조합장 당선인 58살 양모 씨를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8일 축협조합원 김모 씨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며 현금 1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2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2일 저녁 6시 반쯤 김해시 삼방동의 한 주택에서 전세금 4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이 어제부터 부산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과 직원 2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기적인 원래조회지만 지난 2주 동안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사를 마친 뒤 부산시대를 여는 첫 공식 업무입니다. 바뀐 환경에 빨리 적응해 연간 200여 건이 넘는 정책 연구 수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영도구 동삼 혁신지구에 지어진 새 청사는 해양수산개발원이 1982년 해운기술원으로 출범한 이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단독 청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삼동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해양수산 관련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저희들이 해양수산의 본고지에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부산에 모여있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 분야 대학 등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연구 교류에서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해양판 실리콘밸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금융 분야가 앞으로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또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도 새로운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고, 해양수산개발원이 부산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가며 동삼혁신지구 이전 대상 공공기관 4곳 중 3곳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오는 5월 착공, 2017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밖을 보시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요. 또 기온도 어제보다 더 높아서 봄 기운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게 좋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 고온 현상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공기와 낮 공기가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입고 벗기 쉬운 옷차림이 좋겠고요. 마스크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경남 곳곳에 먼지가 뒤엉킨 안개가 껴있고요. 낮 동안에도 이 연무 현상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밤부터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 20도, 김해 22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으니까요. 오늘도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함양의 경우는 아침 기온 영하 0.8도로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24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비는 이른 새벽에 서부 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의 방청을 제안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 처리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 등 민감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우려돼 지난 12일에 이어 오는 19일 본회의도 방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과 시민단체는 도의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지난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 추진으로 특혜 시비가 일었던 태광실업 소유의 땅에 또다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태광실업 소유의 석산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1,174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KBS 보도로 이튿날 사업 추진을 취소했지만 개발 이익금의 25%를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사업 개발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태광실업을 사업 시행사로 오는 2016년까지 사업비 1,120억 원을 들여 3,329가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사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김해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FC가 어제 경남도청에서 올 시즌 출정식을 열고 1부 리그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구단주인 홍준표 도지사는 프로에게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다며 프로 정신을 강조하고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경남의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은 오는 22일 창원 축구센터에서 경찰청과 홈 개막전을 엽니다. 내셔널리그 개막전에서 창원시청과 김해시청이 합격점을 받으며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창원시청은 지난 주말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목포시청과의 홈 개막전에서 후반 42분 김재환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기고 지난 시즌 해체설 위기를 털어내며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김해시청도 울산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인 현대 미포조선과 1-1로 비겼습니다. 회화, 서예, 도예 등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크레아트회 소품전이 오는 28일까지 창원갤러리 필에서 전시됩니다. 제69회 극단 예도 정기공연 갯골의 여자들이 오는 24일과 25일 저녁 8시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거제 지역작가 초대전 환상의 봄 프랜시스 스프링이 오는 25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